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종철입니다. 옛날에 아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열심히 가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까 두려워가지고 그 차를 곧바로 갓길이라 그러죠. 그 옆에, 고속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비가 오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힘들었지만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참을 만졌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옆으로 차가 이렇게 슉 지나가다가 잠깐 앞에 멈추더니 다시 차가 뒤로 빠지고 그 고장난 차 뒤에 차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문이 딱 열리자 거기에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하얀 정장을 한 그런 노신사가 우산을 들고 탁 내렸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그 고장난 그 차로 걸어가가지고 똑똑똑 하고 운전자를 불렀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그 노신사를 딱 보더니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옷은 아주 깔끔하게 입었고 그런 분이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좀 우습게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날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그냥 가시던 길 가시죠. 하고 약간 좀 불편한 얘기를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그 노신사는 그렇습니까? 하고 다시 차로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차는 떠나지 않았어요. 잠깐 좀 비가 그칠만 해가지고 거기 고장난 차에서 다시 정비사가 내려가지고 자기 차를 열심히 좀 고치고 좀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그 뒤에 있던 차에 문이 열리더니 그 노신사가 다시 와가지고 똑똑똑 합니다. 도와드릴까요? 가뜩이나 차도 안 고쳐지고 비는 막 쏟아지고 본인은 또 정비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건 시간만 걸리고 거기다가 또 노신사가 얘기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좀 전문가니까 알아서 고칠 테니까 그냥 가시던 길 가시죠.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 맞지 마시고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신사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한참을 걸렸는데 역시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점까지 갔는데 잠시 후에 그 짜증나게 했던 노신사가 다시 차문을 두들깁니다. 도와드릴까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정비사는 그냥 포기한다듯이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겠다고 막 하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노신사가 앞에 열려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몇 가지를 딱 만지니까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겁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믿기지는 않지만 정비사가 다시 시동을 걸고 앞으로 조금 이동해 봤어요. 움직입니다. 너무 이제 황당해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노신사 차는 이미 부릉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차를 만든 포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왕 포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참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나는 또 어디에서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아직까지는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또 새로운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 또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품, 만약 그렇게 새롭다라면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조언을 하면은 또는 자문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요, 당신도 최고의 네트워커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진정한 최고가 또는 진정한 백만장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멋진 네트워크 시계를 아니면은 네트워크의 어떤 또 미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 또는 여러 가지 변화 이런 물결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무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21세기 신유통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선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현실을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정, 잘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좀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또 빈부의 격차가 또 심해지기도 하죠. 자,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47.4%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그런 수치죠. 자,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가구당 부채, 평균 부채의 비용이 약 3,257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억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그들조차도 그 가정조차도 평균 3,257만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빚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별로 쓰이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들으면 이제 뜨끔했어요.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그런 표현인데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의 시스템들이 계속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하면서 오히려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보장이 되어 있고 또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 이상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 파산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표현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공장이 부도가 났다. 회사가 파산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개인이 부도났다. 개인이 파산됐다라는 그런 표현은 최근에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개인 파산이 급증해서 4,000건 이상, 월 4,000건 이상의 신청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관련 기관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어려우다 보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식 아동, 한 가정에서 식사를 또는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에만 7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대한민국 가정의 부채가 일어나고 또 개인당 여러 가지 어떤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게 계속 전혀 생산 능력이 없는 학생들 또는 아이들, 청소년들조차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거의 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20대 또는 30대 사회에 나와서 한창 일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또 본인이 품고 있는 꿈을 펼치기 위해서 몇 번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시기인 20대, 30대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건 바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또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아니면 꿈이 창창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할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러한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홍콩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주윤발이라든가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홍콩 배우들이 멋있는 역을 하는데 악역도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살인 청부업자. 어렸을 때라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좀 약간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동경의 대상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살벌하기도 했지만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치도 못했었어요.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누군가를 이게 살해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부터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또는 부모를 그런 청부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살해를 해달라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 때문에 아니면 또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유산 때문에 상상치도 못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저도 떨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의 현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조차도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조차도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앗아버리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주위에서 이미 그런 구조가 형성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급성장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제 선진국하고 어깨를 겨룰 만한 이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진 일자리.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권을 잡는 이 분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고 생계형 범죄까지 일어나고 20, 30대 자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없어진 일자리가 1년에 60만 개나 넘어서고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매달 사라지는 벤처 기업들은 약 2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중반까지요. 벤처붐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벤처 기업들이 아주 도전을 하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전체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바로 벤처 기업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주로 처음에는 아이템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성도 좋은데 자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권에 은행이라든가 관련 금융권에서 항상 대출을 받는다든가 융자를 받는다든가 비슷한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금은 고사하고 그 이자조차 벌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이 10개 중에 4개 정도 비율로 따지면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조차 벌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38%나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있는 회사는 부도나고 파산되고 벤처기업들은 계속 무너지고 또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했던 또는 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보내고 또 새로운 신입사원은 뽑기가 어렵고 이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현재 90만 명 이상 됩니다. 그중에 청년 실업자가 46만 명을 넘어섰고 있다라는 거. 4, 5정, 5, 6도, 이거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이제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오죽하면은 이들이 수십 군데를 면접을 봐도, 아니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그들 보면은 능력도 좀 꽤 있단 말이죠. 영어 회화 잘하죠. 또, 자격증도 많이 있죠. 컴퓨터, 인터넷, 완전히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이런 모든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배우자의 기준 평가도 돼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직장을 다녀야지만이 또는 전문 직업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아주 1등 신랑감이다. 아니면은 아주 멋진 신부감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좋은데 이런 건
1차적인 거에 이제 벗어난 거죠. 일을 하고 있느냐,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어떤 일이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가정이 어렵고 아이들 양육하기도 어렵고 뭐 사교육비도 너무나 많고 하니까 오히려 잘 꾸리고 있던 가정조차도 이제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막 증가해서 하루에 약 370상 정도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많은 그런 피해자들도 생겼지만 특히 고학력자, 전문직, 과거에는 평생 동안 이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인정을 받았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시집 장가 가기를 모두가 바랬습니다. 또 잘 엮어주면은 이제 그 집안의 경사라고까지 얘기를 좀 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고학력자 전문직들도 실업자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인해 가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고 상여금도 줘야 되고 뭐 퇴직금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려면 비정규직으로 다시 참여를 해라 해서 정규직은 점점 없어지고 비정규직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에 있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도 어렵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것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암울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 항상 보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어렵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기회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쭉 되살펴 보면은 항상 보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스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이 나타나죠. 자,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최첨단을 걸어가면서 모두가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봤을 땐 소외계층이 생기고 다들 어려워지는데 그러한 현상이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요즘에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과거에는 전화를 한다든가 팩스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달려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또는 마감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그런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해외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한테도 메일로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선배들한테만 직장에 가가지고 꼭 뭔가 물어보고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뭔가 탁 치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치면은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자,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잘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히려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아주 전문적으로 자기의 일을,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2대, 3대까지 갖고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달리 쓴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움직이면서 원하는 때에 전화를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전철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전철에 딱 앉아서 보면은 반은 책을 보고 있고요. 반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대다수는 또 문자도 주고받고 하고 있고 심지어 젊은 층이라든가 뭐 30대 되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막 킥킥킥 웃어요. 그 뭘 하는 걸까? 보면은 이어폰을 딱 꽂고 PMD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 조그만 그런 액정을 보면서 본인이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또 회화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또 다운받아서 배운다든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고 움직이면서 통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 거래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생활화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또는 어떤 그 큰 사무실 공간이 없어도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뭔가를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호족이라 하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점점 이 오피스 공간이 작아집니다. 예전처럼 뭐 사무실이 커야 된다든가 뭐 사무실 이렇게 조금해 너 하는 일이 뭐 이 별 볼 일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한 평짜리 그런 룸에서도 세계적인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있죠, 팩스 있죠, 인터넷이 있죠, 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다 갖추고 있죠.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본인이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적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본인이 이게 사람들한테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좀 느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은 충분히 그러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호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1인 기업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혼자서도 기업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1인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호족들, 1인 기업인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1970년대부터 일본의 젊은이들한테 붐이 일어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신조어가 생겼는데 새로운 용어죠.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프리터족. 자, 프리, 자유스럽다라는 거죠. 아르바이트, 자유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한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알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한다. 젊은 친구들 보면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비슷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가 전문적인 그러한 아르바이트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또 언제든지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그래서 프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프리터족이라고 생겼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심지어 서너 가지 정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어요. 한 가지당. 근데 2-3가지를 하니까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그런 월 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뭐 퇴근을 늦게 해야 된다든가, 뭐 또 그 선배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터족, 2잡, 3잡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한테 생활화가 돼 있는 상태고 이미 그러한 것들은 아주 일반화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야 정말 이러다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겠다. 이러다가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야 이거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려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고전적인 과거의 시스템을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어렵고 깜깜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새로운 시스템을 잘 생각하고 활용만 한다라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스스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21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화, 공업화 시대,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때는 주로 남성 중심의 사회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남자들이 주로 힘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였고, 여성들은 주로 이제 허드렛 일이라든가, 뭐 차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사무 보조를 한다든가, 뭐 주로 이런 거였어요. 아무리 전문적인 교육을 받다든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의 경계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행정적으로만 국가로서 존재하지 지금 마케팅을 펼친다든가 뭐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 오늘 가고 또 필요하면 대구에 가고 광주에 갔다가 오고 일을 보고 뭐 식사도 다른 데서 가고 하는 것처럼 조금 멀리 있을 뿐이지 각 국가 간의 교류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에요. 지구촌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 달리 이제는 서로가 교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거래를 하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를 하는 또는 거래를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그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여성의 속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직들도 심지어 공군사관학교 아니면은 뭐 파이러트 이런 데도 여성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고 육군사관학교 또는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도 여성들이 또
아직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CEO 중에서 반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가 여성 CEO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10여 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그냥 집에 몸빼 입고 뭐 추리닝 입고 있다가 그냥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다듬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또 액세서리 같은 거를 준비합니다. 옷을 입죠. 그 이외에 상상치도 못하는 여러 가지 관련 그러한 그 업종들이 전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도약하는 그런 시대에서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여성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 이게 다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금의 현 모습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성 상위 그 시대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동등한 입장에서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산업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보면은요, 거의 한 60, 70%, 심지어는 어디는 한 80% 정도가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우리 이번에 여행 좀 갈까? 뭐 어디로 갈까? 뭐 설악산 갈까? 저기 뭐 그 단풍 구경 갈까? 한번 제주도 한번 가보지. 큰맘 먹고.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뭐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연휴 때라든가 보면은요, 인천공항 굉장합니다. 매우 터져요. 그리고 뭐 그 항공사에다가 어디 예약 좀 하려고 하면은 몇 달 전부터 이미 예약 끝났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 나옵니다. 골프 치는데도 그냥 뭐 쉽게 아주 뭐 지방 가는 것처럼 해외로 가는 걸 볼 수 있고, 방학만 되면은 아이들 특별한 연수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뭐 랭귀지 코스를 밟기 위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점이. 자, 해외 여행이 자유롭게 돼버렸어요. 또 해외 교육도 이제 자유스럽게 됐습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도, 심지어 제가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참 놀라운 거는 그 하와이라든가 LA 이렇게 공항에 내려보면은요,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눈으로 딱 보기엔 거의 70대가 넘는 분들이에요. 과연 저분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냥 뭐 다른 지방 동네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분들이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그분들은 하와이에 놀러 가는 겁니다. 또 LA에 놀러 가는 거.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여행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학생,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은 혼자서 배낭 메고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 학생을 알고선 그 아주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현상들, 지금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생활에 딱 들어왔죠. 근데 그걸 생활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비즈니스가 잘 되니 안 되니, 뭐 지금 사회가 어렵니 하는 그런 생각만 했지, 이런 거에서 뭔가 특별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성공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또 전유물이었어요. 이제 성공하면은 어린애도 다 얘기를 합니다. 자아개발, 성공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인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예전의 책들 이제 형태가 달라졌죠. 이제 자아개발, 뭐 배려, 용기, 또 뭐 시크릿, 이런 성공이라든가 자기개발이라든가 또는 그 관계, 인간관계에 관련된 그 서적들이 계속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그 주최하는, 또는 그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성공쌤이라든가 자기개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같이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주최하는 그런 모임에 가면은 그러한 인원을 볼 수 있었지만, 요즘처럼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기 못 와가지고 예약석이 다 끝났는데 서서라도 듣겠다고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지방에서 멀리, 그것도 정기적으로.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뭔가를 도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통화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생활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회사를 나가야지만이 아니면 큰 건물에 들어가야지만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사업을 펼치는 그런 소호 또는 1인 기업인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터족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마음껏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찌 보면 남성 중심의 그러한 그 사회 구조로 인해 가지고 비즈니스 또는 사업하면은 다들 남성들이 장악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비율이 여성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비슷해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력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해외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방 갈 수 있는 것처럼 갈 수 있는 연수 또는 여행, 교육 다양화가 돼 있다라는 것. 또한 이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과거에 기업인들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돈도 가치 있게 어떻게 벌 수 있는지 또는 평범한 사람도 수십억, 수백억대를 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많은 의미를 요즘 띠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려운 환경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라고만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을 그러한 상황인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에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본인의 미래로 대입을 시킬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그런 숙제이고 본인들의 어떤 선택의 폭이 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과 그런 흐름들은 저는 하나로 한번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지금 21세기 신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주 멋진 환경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은요. 네트워크 회사가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있죠. 우선 회사를 보면은 전문 기업인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또 아주 많은 그런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기가 막힌 아이템 또는 제품 이걸 만듭니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경영 시스템도 만들죠. 거기다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한국 회사도 있겠지만 글로벌 회사는 또 이미 이 전 세계 어떤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인 그런 회원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 본인의 어떤 이 수당이라든가 조직 체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의 구성이라든가 프로모션이라든가 또는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요 누구든지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전문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또 이러한 제품들, 뛰어난 제품들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시험이라든가 그런 검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거쳐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을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하이테크, 굉장히 최신이고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웬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못 보는 그런 기업도 반에 가까운데 또 벤처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수백 개가 되는데 이러한 회사, 하이테크적인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하나 딱 만들어진다라는 거 우리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회사는 전문가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전문가와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바로 사인, 회원 가입 신청서라는 그런 신청서에다가 본인의 인적 사항과 동시에 이걸 내가 하겠다 또는 회원이 되겠다 이런 사인 하나 딱 하는 순간 본인은 바로 그런 엄청난 회사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하이테크 시스템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원은 뭘 하는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애용을 하는 겁니다. 써보는 거죠. 체험을 해보는 거죠. 정말로 이 회사 제품이 좋은가? 좋다고 느끼면은 야 정말 좋구나.
첫 번째 혜택이 있죠. 본인은 평생 동안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회원가로서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거를 자랑을 하면은 자랑을 한 그런 대가가 이제 어떤 로열티가 돼가지고 본인한테 비즈니스 보너스로, 수당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입니다. 하이테크적인 그런 회사를 만들려면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본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제품을 개발했지만 그게 또 합격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관리할 만한 컴퓨터 시스템, 이런 관리 전문가가 없어서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겨우겨우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전문가가, 전문 경영인이, 자본이 많은 사람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회원들한테는 뭘 요구하느냐.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 완벽하게 만든 그 제품을 써보고 좋으면 자랑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파트너십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회원들은 네트워커라는 그런 이름으로 뭘 주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교류의 가장 핵심은 제품이죠. 제품을 전달했는데 그게 좋지 않으면은 바로 인간적인 교류를 했던 회원도 동시에 명예라든가 인격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요인으로서 바로 제품을 얼마나 확실하게 써보고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갖고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목소리라든가 그러한 그 당당함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성공의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하는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또 차려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썩 좋지 않으면요, 그 제품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제품의 효과를 전달하는 거, 이거는 1차적인 전달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동시에 전달하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제품을 당신이 느꼈다라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고품질의 제품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바로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얘기를 하죠. 네트워커가 하는 역할은 제품의 효과를 전달하는 거, 두 번째는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거. 자, 이러한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제품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사업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성공, 진정한 네트워커로서의 어떤 그 성장을 바란다라면요, 그 좋은 제품과 좋은 사업의 기회를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은 네트워커가 되면 돼요. 눈도 좀 반짝반짝하고 목소리도 아주 명쾌하고 행동도 당당하고 항상 정장을 입고, 글쎄 꼭 정장을 입어야지만이 성공한다, 이거는 원칙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고급인데 가면 갈수록 아주 점잖고 품 있고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커피를 대접받아도 누가 그거를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고객이라든가 소비자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 아주 멋지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커들이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죠. 남녀노소, 성인이면 누구든지 제약이 없습니다. 성별의 제약이 없고 또 과거에 무슨 학력이 높았다 낮았다 필요 없죠. 권력을 갖고 있었다 없었다, 또는 큰 사업의 어떤 전문가였다, 마케팅 전문가였다, 나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아마추어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지식의 아마추어 또는 경험의 아마추어, 사업의 아마추어는 될 수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품성의 아마추어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나는 오늘부터 멋있는 네트워커가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멋진 회사와 파트너가 된 네트워커, 회원들이 바로 또 다른 고객들한테 상품의 그 효과를 전달하고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자아 개발과 또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겠다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변화도 본인이 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21세기 가장 비전 있는 사업의 형태를 역사가라든가 아니면 미래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이테크, 또 하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사업과 하이터치 사업이 바로 21세기 가장 비전 있는 사업의 형태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쭉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공한다든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라면은 최첨단의 그런 기술, 최첨단의 여러 가지 아이템, 최첨단의 뭔가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최대한 다른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다. 다른 기업보다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도 IT 또는 바이오 이런 쪽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기계화가 되고 최신화가 되고 최고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정서가 자꾸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땅을 밟고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도로라는 거는 참 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땅 보기가 어려워요. 아주 이렇게 엄청난 건물들이 올라가고 자동차에 몸을 맡기고 전철을 타고 온갖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을 아주 편하게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자연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최고로 치닫고 최신 시스템이 되는 거를 바라고 원하고 그걸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은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유기농, 어떤 아주 자연이 우거진 그런 별장에 가서 쉬는 거를 원합니다. 호숫가가 있는 데를 또 선호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었던 자연의 모습이 점점 기계화되고 최신화가 되니까 거꾸로 찾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이 그리워지고 이제 친구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 드라마도 보면 자꾸 옛날의 어떤 정서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비즈니스. 이게 바로 하이터치라는 겁니다. 하이테크라는 거는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최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이터치라는 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소외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요가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신수양, 과거에는 야, 그 정신수양하러 너 어디 이상한 사이비 기조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정신수양하러 간다. 그래? 좋은데야? 나도 한번 갈게. 이렇게 이제 점점점 자신을 찾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또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는 직업 또 그러한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 정리를 하자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신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던 게 그 20세기 때부터 계속 얘기 있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마케팅이다. 21세기 신유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자꾸 여기다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러한 시스템이었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런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미 미래적인 그런 사업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최고의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그 스티븐 코비 박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사업의 기회와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의 석학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아주 세계적인 동기부여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공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시스템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멋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멋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남들한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고의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그 요점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형태. 첫 번째, 꿈꾸는 네트워커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멘토를 정하고 복제하는 그러한 네트워커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공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제대로만 우리가 생활에 또는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킨다면 아마 어떤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꿈꾸는 네트워커가 되어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신가요? 실버 원정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다. 작년에 제가 이러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봤더니 실버 원정대 평균 연령이 60대 그 중반이에요. 그리고 70이 넘는 분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자, 젊은 그런 산악인들조차도 에베레스트 산의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꿈입니다. 아주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엄청난 그런 도전이고 인간 승리의 모습인데 그것도 젊은 30대, 40대도 아닌 60대가 넘는 심지어 70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실버 원정대, 대한민국의 실버 원정대가 바로 작년에 당부를 보내왔어요.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라고. 자,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꼭 세계 최정상에, 그게 산이지만 최정상에 꼭 한번 오르고 싶다. 전문 산악인들도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들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륜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한테 멋진 그러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더 놀라운 저는 정보를 또 접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멋있는 그런 산악인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산악인의 모습 이렇게 밑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10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이분은 전문 산악인으로서 전 세계의 가장 높은, 대륙마다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1991년도에 북미의 가장 최고봉인 맥킨리 그 산을 단독 등반, 혼자서 등반을 하다가 바로 정상, 바로 밑에서 고립이 돼버렸어요. 몇 메타 올라가면 바로 정상인데 거기에서 막 세찬 이 눈보라가 막 차니까 거기서 조금만 발을 띄어도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냥 거기서 조금만 참자. 이게 뭐 지나가면 올라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몸이 이제 동상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빠르게 동상 걸린 쪽이 바로 손이었습니다. 등반을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근데 산악인 하면은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가 그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최고봉에 오르면 오를수록 밧줄 하나 잡는 것도 그렇고 매달려서 막 잠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10손가락이 다 없다. 이거는 사랑이로서 완전히 생명이 끝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산악인은 다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도전을 할 거다. 손가락이 없어서 옷 입을 때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씨는 다시 도전을 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자, 또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인들이 이제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의 여성인도 바로 같은 시기에 에베레스트 등산을 했는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산악인 고미영 씨가 바로 등반에 성공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홍빈 씨, 손가락이 없는 김홍빈 씨하고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이들은 꿈이 있었어요. 상상치도 못할 만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 원정대도 그렇고 그 꿈은 남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황당했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나이 다 들어가지고 무슨 다른 산도 아니고 도봉산도 아니고 저기서 백두산 이해가 된다. 근데 어떻게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유서를 써고 갔어요. 가족들한테. 그래도 나는 에베레스트산에 묻히는 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다들 이거는 뭐 멀쩡한 사람이 그냥 유서 써놓고 가버리니까 완전 그 초상집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엄청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다라는 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 잘렸지만 다시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거. 여성이지만 남들이 여자가 무슨 등반을 하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트워커는요 1인 기업가입니다. 네트워커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외로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커는요 바로 하이테크적인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최첨단의 그런 제품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내 주위의 고객들,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이상 복제를 해주는 꿈과 용기를 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큰 꿈이 없다라면은 이와 같이 엄청난 꿈이 없다라면은 과연 누구한테 그런 미래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정으로 최고의 네트워크가 되고자 한다라면은 이와 같은 큰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네트워커는요,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 배워야 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회사 같은 데 가면 선배가 있죠.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먼저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그럼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커들은 오히려 아마추어로 시작했으면서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대로 바로 위에 스폰서 아니면 그 가까이 보이는 그러한 선배들을 보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이게 맞는 겨 틀리는 겨 이렇게 또 고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성공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면은요, 열정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 중에서 나는 꼭 저런 사람처럼 될 거야. 야, 저 네트워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멘토를 먼저 정하면은요, 코치, 감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멘토를 정하고 그 멘토가 되기 위해서, 그 멘토처럼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 복제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저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 20대, 바로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별명은 얌전이었고, 그리고 말도 못했었고, 성공을 하고 싶고, 집은 어렵고, 부모님은 아프시고, 아주 깜깜한 그런 미래, 과연 그러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현실,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 젊죠? 의지는 있죠? 꿈은 있죠? 근데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멋진 분의 이 소개를 통해서 저는 성공의 어떤 길을 알게 됐고요.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폴 제이 마이어를 아는 순간부터 그렇게 변했습니다. 20대 때까지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고, 현실을 갖고 있었고, 어디 가나 계속 좀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죠. 능력도 없고 하니까. 27세에 백만장자가 되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성공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성공의 노하우를 집약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아주 멋진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저도 접하면서 그때 제 멘토로 정했습니다. 폴 제이 마이어. 나도 꼭 33살에 백만장자 될 것이다. 나도 반드시 저 사람처럼 세계적인 그런 성공 컨설턴트가 될 것이다. 결국은 10년 후에 그 꿈을 이루었고, 그 이후 성공 컨설턴트가 된 이후에 세계적인 성공 컨설턴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세계적인 동기부여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많은 그러한 동기부여가들 찾아다니고 그들의 워크샵, 세미나 또 행사에 참여하면서 또 한 명의 멘토를 저는 정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신사로 알려져 있는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예요. 다들 지금은 나이가 좀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들의 그 강연에 딱 들어가 보면은 30대, 40대 열정 못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데, 특히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정규대학을 나오지도 못해서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비참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배낭 메고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를 겪었냐면은, 야, 정말 세상은 멋진 곳이다.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책을 보고 학교를 다니면서 접하는 모든 것마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만나는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은 경제, 경영 모든 분야의 최고의 동기부여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폴 제이 마이어를 첫 번째 멘토로 정해서 성공 컨설턴트가 됐고, 두 번째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그러한 큰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런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멘토라는 존재는요, 단지 그냥 저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그 열망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주위에 많은 좀 사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멘토라는 존재는 단지 스승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런 존재, 가야 될 목적지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라. 열정을 계속 유지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주 단순한 얘기 같은데 상상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예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백만장자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쪽 세계를 좀 떠나서 노후를 좀 편하게 좀 지내고 싶어 하는데 워낙 전설적인 인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어요. 제발 당신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보여줬던 멋진 그런 모습들을, 성공의 핵심이 있을 텐데 우리한테 좀 그걸 남겨주십시오. 은퇴식 때 꼭 그 얘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은퇴식 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한마디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와, 드디어 전설적인 저런 백만장자에 우리는 그런 백만장자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오늘 배울 수 있구나. 아주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그 백만장자를 소개를 탁 했고 모두가 수천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만장자는, 노년의 백만장자는 멋지게 연설을 하고 인사를 하고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도 다 성맨 사람이거든요. 백만장자거든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은 신화적인 존재라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고 잔뜩 들어보는데 좋긴 좋은데 이미 그 얘기는 본인들도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후배들한테 항상 해왔던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냥 단순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들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특별한 거. 딱 한 가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한테 남겨주고 딱 하나만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하고 또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회자한테 잠깐 가가지고 걸어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속닥속닥 합니다. 잠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람들은 와, 뭔가 정말 우리한테 특별한 보물을 주나 보다 해가지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 조명이 다 꺼지고 가운데 핀 조명이 무대 중앙을 딱 비쳤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청년이 몇 명이서 뭔가를 무대 뒤에서 낑낑낑낑 거리면서 막 이제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다 다 갖다 놨습니다. 다들 의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큰 철봉 같은 그런 쇠로 되어 있는 그 기둥에 가운데는 커다란 종 같은 뭐 시계추 있지 않습니까? 시계추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그 쇠덩어리, 이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저거는 꿈쩍도 안 할 것 같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좀 너무나 단순한 그런 쇠덩이였습니다. 저게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라고 이제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노년의 백만장자가 그 쇠덩이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상의를 이렇게 딱 벗어요. 자켓을 벗어서 무대에 딱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그 쇳덩이를 힘껏 밉니다. 다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역시 그 밀기 전의 상황하고 하나도 0.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노신사는 다시 힘을 딱 모으더니 다시 한번 그걸 아주 힘있게 또 밀었어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걸까? 근데 분명히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쇳덩이를 맨손으로 막 밀고 있거든요. 막 힘을 모아서 한 번, 두 번, 30분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뭔가 기대하다가 너무 뻔한 자꾸 현상이 반복되니까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뒤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야 저거 뭐야? 뭐 하는 거야? 노인네가 왜 저래? 이제는 이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무대 이 위에서는 그 조명 앞에서는 계속 노신사는 그거 계속 밀어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천 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 한 1000여 명 정도 나머지 다 떠났어요. 우리가 잘못 왔다. 가면서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엄청난 기대하고 저 멀리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 후로 또 1시간이 지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습니다. 7, 8명. 그들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말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야? 땀은 비 오듯이 막 나고, 그리고 와이셔츠는 다 젖어가지고 막 땀에 흠뻑 젖었는데, 근데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움직였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니까 이게 점점 각도가 이제 갭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 움직이다가 요만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계추처럼. 결국은 이게 엄청난 그런 각도로 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 남아있었던 그 7, 8명 되는 사람들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해서 그런 건지 애처로워서 그런 건지 진짜 기뻐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어떻게 멈추지 못할 정도로 한 번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 엄청난 쇳덩어리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때서야 땀을 온팍 뒤집어 쓴 그러한 노년의 백만장자는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사람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백만장자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보였던 것처럼 꾸준히 해야 될 일을 남들 다 못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다라는 게 바로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딱 떠났어요. 그 나머지 있는 분들은 그 엄청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끊이지 않는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최고가 된 사람들은 남들이 비웃을 때, 남들이 조롱할 때, 뭔지는 모르지만 고독한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말은 못하죠.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결과로 보여야 되는데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 누구한테 변명도 하지 않고 나는 이래서 그랬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최고의 리더, 멋진 백만년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행동하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 그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물속에 이렇게 잠겼어요. 꼬르륵 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막 뭔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이 물 위로 떠올라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겠죠. 근데 누가 꺼내줄 거야 라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우리는 숨이 막혀서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당신도 최고의 네트워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신지요? 과연 나도 최고의 대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모쪼록 올해 지금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최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 멘토 폴 제이 마이어 씨가 항상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저한테 지시했던 또는 보여줬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라.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고 진심으로 믿어라.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 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